안녕하세요. 7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한국 증시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흔들리든 말든 우리는 갈 길을 간다.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 테슬라가 추천하는 종목을 주목하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테슬라가 증권회사도 아니고 종목을 추천한다?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닙니다. 제목만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지난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이죠. 실적 발표를 한 날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파서 들어가 보면 이런 종목 테슬라가 추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 나스닥 대형주들 특히 목요일 크게 하락을 했죠.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요. 월요일 기준으로 나스닥 대형주의 리밸런싱이 공지되었죠. 그 기준은 금요일이고 비중이 높은 일부 종목을 펀드, ETF죠. 패시브에서 매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목요일 먼저 좀 눈치 빠른 분들은 좀 먼저 팔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핵심이 5개 종목이죠.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입니다.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각 ETF에서 저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되고 다른 종목으로 채우는데 가장 많이 채우는 종목이 브로드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리밸런싱에 테슬라는 거의 많이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00 돌파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300 거의 다 갔지만 금요일 종가 $260, 약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에서 최근에 가격을 많이 하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인하하면서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내려갔다. 그래서 멀티플이 좀 그동안 과도하게 주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당일에는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날도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방송하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렇게 바쁜 시간 뺏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 일론 머스크와 CFO 등이 나와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가 2가지 있었습니다. 이 뉴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진짜 투자자라면 이 보이지 않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뉴스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뉴스 2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뉴스에서 테슬라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한다라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죠. FSD. 첫 번째 버전은 오토파일럿이었고 그건 일종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자율주행 3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이 기술이 미국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SD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회사에도 판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개한 건데요. FSD 기술을 라이센스화 하겠다.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충전 기술, 슈퍼차저 기술이 다른 회사들한테 공개하고 그 기술, 충전 기술을 표준화하는 그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 뉴스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하드웨어를 다른 완성차 회사들의 라이센스로 제공하는 데 개방적인 입장이다. 이미 OEM 제조사와 협의 중이다.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제가 테슬라 자율주행을 사용해서 지금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현대차의 이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 워낙 데이터도 풍부하고 앞서가니까 타사에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테슬라의 FSD는 여러 대의 카메라, 즉 카메라 기반 기술이죠.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기술 공유로 가속화할 수 있다.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 라이다가 아니라 카메라 기반으로 자율주행이 빠르게 이동한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리는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당연히 라이다 업체 주가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국내든 미국이든 라이다 때문에 오른 주식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반대로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죠. 테슬라 카메라 기술, 센싱 카메라. 카메라는 크게 뷰잉 카메라와 센싱 카메라인데요. 뷰잉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뷰잉입니다. 그냥 찍기만 하는 거죠. 근데 센싱 카메라는 색깔도 구별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3단계에서는 신호등도 이 카메라가 이렇게 센싱, 그러니까 알아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센싱 카메라 업체에는 분명히 호재일 것이나, 그런데 모두가 센싱 카메라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센싱 카메라 자율주행 밸류 체인, 즉 서플라이 체인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디냐, 그걸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FSD를 향한 서플라이 체인을 크게 3단계로 나누면 가장 첫 번째 1차 벤더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카메라 업체가 아닙니다. 센싱 카메라를 검사하고 얼라이먼트, 일종의 일렬로 맞추고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차량 CPU에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퓨런티어가 1차 벤더고요. 이 장비를 세코닉스, 엠시넥스, LG이노텍, 삼성전기 등 이 카메라 생산 업체들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세코닉스, 엠시넥스, 이노텍, 삼성전기들은 퓨런티어 장비를 받아다 자신의 카메라를 세우고 얼라이먼트 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과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밑에 서플라이 체인 가장 하단에 있는 퓨런티어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퓨런티어 영업이익률은 20%입니다. 그런데 세코닉스나 엠시넥스, 이노텍, 삼성전기들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5에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퓨런티어의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는 부가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그 장비가 어쩔 수 없이 비싸도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FSD를 판매한다 그러면 세코닉스, 엠시넥스도 올라가지만 가장 수혜를 볼 업체는 퓨런티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뉴스, 테슬라 에너지 스토리지 매출이 3배가 증가했다. 한국신문에는 테슬라 실적만 내야 했지 도대체 어떤 실적,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한 신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해외 신문을 보니까 트리플 에너지 스토리지 디플로이먼트 3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보니까 뭐가 올랐냐, 2분기 Q2 2분기에는 3653메가와트 헤르츠,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메가와트인데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28%, 222%. 그런데 연간 총계를 보면 1, 2분기 합산이 작년이며 무려 281%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무슨 자동차만 판매하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에너지 스토리지, 즉 ESS까지 판매하는 거였네요. 이렇게 깜짝 놀라신 분이 있을 텐데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스토리지 디플로이드 메가와트 아워스입니다. 즉 지금 현재 총 6개 년도의 분기별 Q1, Q2, Q3 이게 분기별 연도의 분기별 순서대로 나타난 건데요. 붉은색 2개 있죠. 1, 2분기의 에너지 스토리지
테슬라의 에너지 스토리지가 저렇게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1분기에 작년, 그러니까 22년 1분기에는 846메가와트인데 올해 1분기에 3889. 그 다음에 2분기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붉은색은 자동차 영업이익률이고요. 저 초록색이 바로 에너지 저장장치 영업이익률입니다. 2023년 2분기 영업이익률 자동차에서 18%, 예,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18% 어마어마한 이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뭔지 살펴볼까요? 예,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입니다. BESS. 무슨 저기 어디 저수지 가면 요새 붕어를 다 잡아먹는 BESS 물고기 아닙니다.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테슬라의 BESS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체적인 구도에서 살펴볼게요. 전기는 생산합니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저게 화력발전소이든 왼쪽 상단에 보면 전기를 발전을 하죠. 그럼 발전한 게 실시간으로 바로 전기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은 어디에 일단 필요할 땐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전기 저장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는 저것을 메가 기가 팩토리 뭐 이래가지고 베스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저장한 것을 사용하죠. 공장이든 오른쪽에 보면 전기 사용, 배든 자동차든. 근데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예, 전기를 발전한 곳에서 저장하는 곳까지, 그리고 저장한 곳에서 다시 사용하는 곳까지 이동 충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하고 사용하는 곳, 이게 모두 다른 곳이죠. 전기는 풍력이다, 뭐 그러면 해수 풍력이다, 이런 데다 보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서 곧바로 사용자까지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압 전기로 사용자까지 이동하는데 그걸 차에다 넣으면 참 안 가지죠.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전압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구간에는 고압으로 갑니다. 그래야 전력 손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 생산, 저장, 사용, 이 루트는 고압 송전 기술, 그리고 고압 송전 기술을 담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배전 시스템입니다. 즉 고압선과 고압선을 버텨내고 전기 손실을 줄이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전압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미국은 110V고 한국은 220V죠. 그걸 낮추는 게 뭐죠? 변압기 장비죠. 여러분, 테슬라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올해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무려 280%가 증가했다는 얘기.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의미. 이건 뭡니까? 예,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배전 설비, 고압선 네트워크, 거기에 변압기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되나요? 테슬라가 여러분 어떤 종목을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간단합니다. 요즘 HD 현대일렉트릭, LX 일렉트릭 엄청 좋죠? 그런데 주가가 높다고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의 베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이렇게 한마디로 겁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장비들, 배선, 네트워크, 변압기 장비 겁나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 실적만 보고 그냥 단순히 표면만 보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의 내용까지 들여다보면 아하, 이런 종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